보겠어요. 지금 오늘 뭐 할 거냐 하면 일단 확통은 뒤로 미루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투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네가 뭐 기출 문제집을 따로 보거나 또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같이 하는 거 말고 뭐 수능 특강에도 뭐 그런 게 나와 있나? 이제 보면은 단원 출제 경향 뭐 이래서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나? 본 적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그냥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 출제되는 것으로 뭐 나타났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거 이거 보면 그냥 미분의 웬만한 개념 다 적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미분은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어서 다 나오는데 유기적이어서 이제 그것부터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죠. 수투 수투를 보면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함수의 극한 그리고 다함수의 미분법 적분 세 개의 시험지 모두에 각각 문항수가 몇 문제였지? 에린이 문항수가 몇 문제였지? 수원 세 개는 문항수가 각각 몇 문제였니? 세 개 모두 똑같았는데 몇 문제였니 서연이? 라는 질문을 못 알아먹는 걸 보면 지금 수업을 듣고 그 별로 활용을 안 하나 봐. 그냥 개별적인 문제에만 좀 신경을 쓰나 봐. 왜냐하면 네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고 쟤는 내가 의도한 답변을 하는데 니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 했잖아. 맞지? 그래서 11개?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말하다가 말하는 게 들렸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개, 3개, 4개라는 게 그닥 네가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다 라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화요일에 한 수업이야. 뭐 나온다고 그랬니? 몰라? 넌 뭐가 나온다고 그랬니? 서열이? 그래프 뭐가 나온다고 그랬니? 꼭 삼선 이점이라는 표현보다도 그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는 변별력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네 문제가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변별력 문제. 그 중에서 지금 봤을 때 3개의 시험지 수원 수투에서 별표 1개 이상이 총 5문항인데 5문항이 모두 다른 단원에서 출제되고 있다가 같은 점이지. 그리고 6문항이 재작년 9월은 6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5문항으로 본다. 그랬을 때 5문항이 모두 다른 단원에서 한 문항씩 나온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총 6개의 단원이잖아. 수원 3개, 수투 3개 였는데, 수원 3개 중에서 이제, 그럼 6개 중에서 1개가 빠질 때 뭐가 빠지느냐? 하면은 수원에서는 삼각함수, 그리고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이 별표 문제가 빠질 때가 있다. 그거였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런 사실을 내가 알아서 어디다 쓰느냐는 네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많은 문제들을 다 또 이제 반복해서 풀거나 새로운 문제를 접하거나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할 거니? 어떤 문제에 힘을 싣고 반성을 하고 어떤 문제에서 힘을 빼고 반성을 할 거냐? 이거는 시간적인 효율성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간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문제, 수능에서 결국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라는 예상을 해서 포커싱을 맞춰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일종의 마인드적인 세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삼각함수, 사인 이러고 들어갈 거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분석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이 분석을 의식하면서 네가 이제 푸는 문제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틀린 문항, 그치? 평상시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틀리고 있는 문항 또는 맞추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 그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린이 지금 답변 상황을 보면은 그닥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니? 그런 걸 좀 머릿속에 넣지 않은 나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9월 지금 직전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열한문항이 나온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수로그에서 네문항, 삼각함수에서 세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열에서 네문항이 나온다 라는 거 웬만하면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어디서 나오니?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얘기를 못할 뿐 아니라,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것처럼 이런 단원의 구성이 없어. 구조가 없다고. 미분하면은 미분계수 더함수, 그리고 나머지는 퉁쳐서 도함수의 활용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인 개념들을 얘기하거든. 예를 들면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가 동급이야? 아니거든. 접선의 방정식이 더 상위 개념이고 평균값의 정리는 더 하위 개념이죠. 그런데 그냥 다 나열식으로 얘기하거든. 이해 갔나? 이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를 볼 때마다 그걸 기준으로 얘는 좀 중요한 문제, 이런 식의 선고안을 기르라는 게 지금 목표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9월 시험을 보라는 게 또 목표인 거고, 개별적인 문제를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얘도 11문항인데 11문항이 어떻게 나와? 하면은 2문항, 5문항, 4문항 이렇지. 그럼 예를 들자면 수원에서는 넷이 되지 않잖아. 12문항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를 뺐어. 그럼 어디서 빼? 삼각함수에서 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 삼각함수가 크게 봤을 땐 삼각함수가 가장 힘을 빼는 단원이다 라는 거지.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단원에서 보면 수열 하면 지금 별표를 가지는 문항이 뭐야? 하면 거의 대부분 그거였죠.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언급을 할 때 그게 이제 15번에 있다가 심지어는 6월인가에서는 22번으로 갔다가, 그죠? 요번 22번이 그거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나? 그렇게 갔다가 였는데 이번 9월 달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런데 힘을 이제 6월 22번 같은 경우를 좀 제외를 시킨다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6월은 리허설 개념보다는 실험을 좀 한다라는 거였잖아. 그랬을 때 9월 달에 그러면 봐봐. 지금 흐름이 뭐였냐면 15번에서 빠지고 13번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그거였는데 6월 달에 갑자기 22번에 초강킬러로 등장을 했잖아. 그러면 9월 달에 어떻게 나오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9월 달에도 나왔는데 15번 또는 14번 정도 갔는데 14번 되면 좀 힘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답률이 15번보다 더 낮아. 그런 문항들이 종종 있죠. 그렇게 출제됐다라면 지금 다시 수열 귀납적 정의가 중요하겠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열 단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6월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뺀다라면 귀납적 정의가 힘이 빠지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하면은 그 삼각함수가 지수 로그 함수와 같은 점대인 문제가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번 관전 포인트, 9월 달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이는 관전이 아니고 실전이지만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더 어렵게 나올 것인가?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점을 찾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주의 깊게 보고 어느 쪽인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수능에서 그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면 이제 평상시에 문제 뭐 모의고사, 이제 큰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쪽 문제에 좀 더 맞고 틀리고의 의미 부여해서 보게 된다.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조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기출문제 계속 풀이에서도 그냥 다 수능 기출문제니까 다 중요하다. 맞아, 맞는데 시간적으로 다 머릿속에 다 넣을 시간은 없잖아. 그럼 맞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맞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분석한 그런 쪽의 문제다라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는 434가 아니고 254잖아. 그럼 뭐야? 그냥 미분의 슈퍼 그냥 중요한구만. 미분은 그냥 뭐 계속 중요한 취급을 받는구만. 세 문제 모두 254거든. 이해 갔나? 이제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별표 문제가 안 나왔느냐? 나오지. 나왔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우선 미분법부터 보자. 다음 세의 미분법. 그럼 세문항을 봤죠? 그게 어디에서 출제되고 있니? 그럼 내가 지금 분석표에다가 실어놨잖아. 이게 세개 시험지에서 별표를 가지는 한 문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세 개에서 세 개? 그건 좋고 정의,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활용 플러스 미분계수의 활용. 어디서 나오지? 그러면 두 문항이 여기서 나왔고 한 문항이 여기서 나왔죠. 지금 보면 작년 9월 문제가 그래프에서 나왔다.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는 극점 문제잖아. 그러면 이 두 문항이 뭐냐? 하나는 극점 문항.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다라는 문제지. 그런데 또 다른 한 문제는 재작년 수능 문제가 22번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거는 그럼 무슨 문제냐? 극점 문제냐? 뭐 극점과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하면 평균값의 정리.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했거든. 평균값의 정리이다. 그래서 그 전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랑 연관시켜서 그 보도자료에 평균값의 정리라고 적혀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가 왜 그래프냐? 평균값 정리는 뭐 때문에 제시되는 거야? 하면은 증가 감소의 정의로부터 뭐 판정을 유도하는 과정에 평균값의 정리가 필요해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등장하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적긴 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한 문항이 나온 게 봐봐. 재작년 9월 22번을 보면 방정식 문제죠. 실근의 개수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방정식 문제다. 그럼 봐.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걸 찾는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같은 점이 무엇일까? 사실 이 문제의 같은 점을 빼면 그냥 미분 문제다. 그러니까 미분 문제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분석이냐고. 자, 미분 문제 별표가 나왔어. 자, 올해도 나올 거야.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별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봐봐. 이걸 두 문제, 그래프에서 나와. 그럼 그래프에서 나온다는 말이 너한테 와닿니? 그래프에서 나오니까 그래프를 잘 봐야겠군. 극대 극소, 증가 감소, 그리고 3, 4차 개형. 그럼 미분 공부 더 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이 문제들이 가지는 사실 이제 이게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두 문제가 그래프니까 좋아. 그럼 정의는 소홀히 할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x-1분의 fx-1은 f 프라임 괄호 gx잖아. 그러면 x-1분의 fx-1을 선생님 fx-f2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하면은 여기에서 정의에서 배우는 기울기 함수라고 내가 존나 강조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야. 이 미분법이라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유기적이야. 이게 특징이 유기적이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과목에 있는 극한, 적분 문제들과 이거를 좀 보면 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 지금 별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에서 여기 문제랑 여기 문제를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 뭐냐면 연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이 문제가 이제 다른 개념들과 연관이 여기에 있는 한 문제가 별표 문제가 다른 이제 주가 되는 개념 말고 다른 개념들과의 연관성보다는 더 연관성이 훨씬 적다. 지금 선생님 말은 알아듣죠? 그런 거거든. 그걸 지금 적은 거야. 유기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다 출제가 돼.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은 전체가 다 중요해. 맞아. 문항 수를 봐. 전체가 다 중요하다. 아니 지금 총 6개의 큰 단원이 있어. 그제 수완수도 합쳐고. 그런데 5문항은 미분만 매번 5문항이 출제돼. 이거는 그냥 존나 중요해. 지금 이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뭐냐면 올해 9월도 거의 뭐 5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별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것들이 뭐 애들 입장에서 뭐 좀 연관성이 그닥 없는 각각 다른 개념의 문제다라고 보일 수 있거든. 그럼 같은 점이 뭘까?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같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나? 거기 있는 지금 문제들의 같은 점, 이 세 문항의 같은 점. 같은 점이라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극점 문제는 13번 문제는 이렇게 되죠. 함수가 아니 일단 함수를 비교해봐. 세 문항의 함수를 비교해봐. 내가 지금 적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세 문항의 함수를 비교해 보세요. 뭐가 같은가? 칠판을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 9월, 재작년 수능, 재작년 9월에서 미분의 킬러 문항에 속하는 한 문제들이죠. 이거는 이제 작년 9월은 특징적이지. 미분의 킬러 문항을 13번으로 제시를 했어요. 13번으로. 뭐 어차피 여기에 3차 개형은 들어가 있지만 내가 이걸 여기다 놓은 이유는 극점이라는 개념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3차 함수를 그래프 개형을 모르면 풀거든요. 풀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개수를 보면 1이 아니고 1x 세제곱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걸 미분쳐서 1로 만들라. 그런 뜻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문제에서 등장한 함수식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거든. 같은 점이 뭐죠?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추측을 한번 얘기해 볼래?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걸 묻고 싶어요. 같은 점이 뭐냐 하면 위치관계죠. 위치관계를 묻는 문항들이다 하는 거지. 무슨 위치관계인데요? 졸라 중요하게 생깁니다. 이게 뭐죠? 이거랑 이거랑 이거.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전제가 뭐니? fx고. fx의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여기에서거든.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거랑 이거. 이게 뭐죠? 곡선, 직선, 곡선. 여기가 곡선이지. 곡선, 직선, 그리고 곡선, 직선. 이해 갔나? 내가 위치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뭘 얘기했는데 위치관계는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 중에서 메인이 되는 것은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세 문항을 보면 노골적으로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로 함수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각각의 문제의 풀이가 머릿속에 있다라면 선생님 말을 이해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문제를 제시한 형태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쓴 거지만 미분을 치면 이건 뭐야? 이 3차 곡선이 2차 곡선으로 바뀌죠. 그럼 이거는 뭐야? 비스만 직선이 평행한 직선으로 바뀌죠. 어쨌든 곡선과 직선. 그럼 세 문항이 모두 뭐가 등장해? 직선이 등장한다고. 곡선은 당연한 거고 직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서윤이가 말한 것처럼 뭐 경우를 나누던가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풀이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분축을 안 되면 비평행한 직선이 뭐야?
뭐 이제 양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예의 범위를 생각하게 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요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뭐가 어떻게 되는데 하면은 내가 차별함수를 위치관계라고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위치관계만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위치관계, 위와 아래의 위치관계. 얘는 동일하죠. 그럼 얘는 뭐야 하면은 X축 대칭인 거죠. X축 대칭인 거.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놀랍게 여기도 X축 대칭이지. X축 대칭인 상황이라고. 이해 갔나? 그리고 얘는 그러면 봐. 위치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지. 위치관계가 두 종류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두 종류의 위치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시 형태거든. 얘도 두 종류죠. 어떻게 두 종류니? 얘와 얘.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면은 곡선과 직선 그리고 이렇게거든. 여기는 직선과 직선 내 위치관계가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가 평행하다 관계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게 평균값의 정리이고.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뭐 그러면 이걸 분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얻는 게 있나요? 네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 말한 게 와닿는 수준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면 이제 뭘 해야겠니? 앞으로 킬러 문항을 풀 때, 미분 킬러 문항을 풀 때는 너 뭐 이런 관점으로 적용해서 지금 위치관계가 메인이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 만약에 위치관계가 메인이 안 되는 문제라면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 라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그게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라면 너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니? 이제 이 문제에서 위치관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위치관계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를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을 하다 보면 역으로 이 문제들에서 위치관계가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판에 적은 거는 이거가 되겠어요. 다시 지금 수투 했죠. 수투에는 3개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메인이다. 그죠? 메인이란 건 지금 출제 문항을 보더라도 22번이 여기에만 2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은 그냥 제일 중요한 단원이다. 이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별표 개수도 저기는 3개, 둘 다 3개지. 그런데 여기는 2개인가? 얘는. 그러니까 작년 9월은 뭔가 특이하지. 왜 특이할까? 여기가 뭔가 딱 다르다는 느낌이 들잖아. 왜 다를까? 그러면 윤석열이 개새끼들아 하고 이 씨발 족 같은 것들이 똑바로 안 해! 하고 야단 맞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출제 문제야. 그러니까 미분이 어렵게 출제를 했던 패턴을 벗어서 어떻게든 쉽게 출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시험지에는 뭐가 없어? 별표 3개가 공통문항에 없어. 별표 3개가 공통문항에 없어. 이거는 알아서 기었다는 뜻이야. 노골적으로. 이 새끼들이 죽을래? 이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특이한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 우리가 같이 아직 안 봤죠. 작년 수능에서는 별표 3개가 당연히 쫙 하고 미분 별표가 여기 계속 한 문제씩이었잖아. 3개야. 작년 수능에. 씨발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별로 못 갔는데? 이러다가 대통령한테 욕먹는 게 중요한 게 국민한테 욕먹으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별표가 저기 5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문항이 미분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이한 케이스야. 미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예년에 비해서 9월은 리허설이라고 그러는데 9월달과 수능의 어떤 연관성보다 요 근래가 좀 떨어지긴 해. 왜냐하면 강할 때, 이 연관성이 강할 때는 물수능 쪽에 어떤 부분이었고 지금은 불수능이 되니까
강하게 하면 거의 똑같이 내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떨어뜨리긴 이제 좀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 가장 지금 기댈 곳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9월달인 거거든. 그래서 9월달이 관전 포인트야. 알겠니? 그리고 9월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또 분석을 당연히 할 거예요. 이런 분석과 연계성.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까 예를 들면 삼각함수냐, 수열의 기납적 정의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그쪽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잖아. 나머지 두 개는 뭐야? 수원에서 나머지는 이제 그거야. 지수 로그 함수는 그대로 별표 하나 갖고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저기지. 삼각함수에서 만약에 별표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아니면 대신 누가 갖고 간다 그랬죠? 내가 등차 수열. 과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는 그 우리가 분석한 시험지에서는 시그마 성질이었지만 꼭 시그마 성질이 아니고 딴 것도 얼마든지 플러스 알파거든. 뭐 예를 들면은 뭐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등비 수열인데 A1 더하기 B1은 어떻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B2 이렇게 원투에서 할 일은 없지만 그래서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얼마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다. 내 생각에는 등비수열 단독으로 별표 문제는 안 나와. 알겠니? 그런데 씨발 내일 모레 바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올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제 자, 아무튼 이렇다. 지금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미분에서는 결론이 뭐야? 일단은 5문제다. 씨발 졸라 중요해. 끝. 그 다음에 뭔가가 이게 연관성, 이게 같은 점이 잘 안 보이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봐봐. 여기서 야 극점 나왔지? 평균점.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라고 여기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출제 경향하고 적혀 있거든. 수능 특강에는 없니? 근데 출제 경향하고 뭐 단원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극점에서 출제되었고 평균점이고 방정식에 출제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럼 빼고는 이거랑 여기 뭐 속도와 가속도 안 중요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미분은 뭐야? 그래프야. 미분은 그래프야. 어쨌든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프에서 뭐 위치관계,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지금 다 출제되고 있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추상적으로 듣는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 그렇다면 이 직선이 문제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앞으로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풀 때, 또는 기출 문제를 풀 때. 이해 갔죠? 미분은 끝. 이번에는 적분으로 가겠어요. 적분. 정리하세요.